광고들에서는 넓게 촬영을 할 수 있다고 많이 강조를 했는데 손떨방 모드를 키면은 타사 카메라들 대비 그렇게 넓게 찍히지도 않아. 그런데 그 손떨방 모드조차도 타사 대비 그다지 좋지 못해. 아무리 액션캠이 아닌 포지션이라고는 하지만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보기에도 많이 아쉬운 수준의 손떨방인 것 같아서 애매한 제품이 되었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기능 자체는 너무나도 좋지만 그 기능을 사용하기 너무나도 어려워져 버린 느낌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V10이 정말 취지 자체는 좋지만 사용성 부분에서 아쉬운 1세대 제품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논이 그동안 여러 카메라들을 많이 만들어 오긴 했지만 이러한 폼팩터의 카메라는 기존의 캐논의 DSLR이나 미러리스들의 명성과는 꽤나 걸맞지 않은 1세대 제품이 출시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성과 마이크 성능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았습니다. 오늘은 최강의 휴대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논의 파워샵 V10 실사용 후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였다. 장점이 확실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크리티컬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은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단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점도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는 제품인 것 같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캐논 파워샵 V10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 4가지와 단점 4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미키마우스 귀처럼 달려있는 이 털들은 마이크 윈드실드예요.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서 뗄 수 있습니다. 스몰리그에서 따로 구매를 했어요. 첫 번째 장점은 역시 휴대성입니다. 시중에 휴대성이 좋다고 하는 카메라들은 이미 많아요. 고프로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사실 브이로깅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멀티 렌즈를 채택해서 화각적인 면에서 이렇게 화각이 고정되어 있는 소형 카메라보다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갤럭시 S23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반 화각이지만 별다른 노력 없이도 3배 줌 10배 줌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러한 카메라들은 어디엔가 거치를 할 때 거의 반필수적으로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설 수가 없어. 카메라 본체가 아무리 작고 가벼워도 삼각대와 함께 하게 되면은 그만큼 부피적으로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피 자체가 이렇게 커지니까. 하지만 캐논 파워샵 V10 같은 경우에는 바디 자체에 내장된 셀프 삼각대 덕분에 혼자서 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테이블 위에 혼자 세워서 뭔가 밥 먹을 때에도 자리 차지 없이 촬영하기에 용이하고 또 사이즈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MBTI I 입장에서는 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테이블에 세워서 나를 올려다보는 촬영 구도도 가능하고 삼각대를 반대로 꺾어서 물체를 내려다보는 촬영 구도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촬영 구도 활용은 캐논이 기존 레거시 카메라들의 형태를 완전히 탈피했기 때문에 갖출 수 있는 파워샷 V10만의 장점이자 이 카메라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카메라를 중고나라에 팔았고 오늘 영상도 촬영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피가 큰 삼각대가 필요 없어지니까 별도로 삼각대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니까 일상 브이로깅을 함에 있어서 훨씬 편해졌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편해요. 그렇다고 V10이 삼각대 없이 혼자만 사용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기 아래편에는 범용 삼각대 홀이 탑재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삼각대에 그대로 연결을 해서 동일하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선택권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카메라를 활용함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장점은 마이크 성능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 맨 처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윈드실드를 달아놨었죠. 이런 세팅으로 촬영을 하면은 고성능 마이크 부럽지 않습니다. 역시 캐논 파워샵 V10에서 칭찬을 하고 싶은 점은 지금 제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 옆으로 바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죠. 아마도 이 마이크 수음은 이 정도대 레벨에서 갖고 있는 수음력에서 최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브이로그 카메라 같은 것들도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캐논 파워샵 V10의 마이크 수음력이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애초에 이거 생긴 것 자체가 조금 고성능 마이크처럼 생겼거든요. 차라리 이 제품이 지금 오래 촬영하는 것에서 조금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화질도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은 신뢰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고성능의 대구경 마이크를 썩히기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카메라의 기능을 제한한 마이크 모드라는 걸 조금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캐논 파워샵 V10의 마이크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제가 편하게 들고서는 말을 하는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도 주변에 차들이 지나가는데 제 목소리를 전부 다 완벽하게 수음을 해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마이크 모드 하나 만들어줘서 그거는 배터리 많이 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열이 생길 일도 없을 거고 캐논 파워샵 V10의 마이크 모드 한번 존버를 해봅니다. 애초에 캐논이 대구경 마이크를 채택했다고 강조를 많이 하기도 했고 대형 유튜버분들 협찬 영상에서도 거의 시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공통적으로 대구경 마이크들에 대해서 다뤘었던 부분이죠. 캐논 파워샵 V10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정도 사이즈의 카메라들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넘사벽의 수음력을 보여줍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내가 말하는 말을 담기 위한 브이로그 촬영에 있어서는 성능 좋은 무지향성 마이크만큼 또 좋은 마이크가 없거든요. 아무리 카메라가 작고 좋아도 이 위에다가 별도의 마이크를 달게 되면 휴대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마련인데 캐논 V10 같은 경우는 이 본체가 갖고 있는 작은 휴대성의 장점과 맞물려서 별도의 마이크를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준수한 수음력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장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배터리 러닝 타임이에요. 지금 캐논 파워샵 V10이 매끄러운 피부 촬영 모드에서 4K 5분 촬영 제한 시간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전체적으로 배터리 성능 자체도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생각보다 길게 촬영한 일이 없는 일상 브이로그 촬영에 있어서는 FHD는 물론이고 4K 촬영에서도 발열과 배터리 때문에 꺼진 적은 없었고 1시간까지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드라이브 영상을 자주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인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차량 내부 기준으로 항상 1시간씩 촬영 잘만 했어요.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4K 촬영을 막 10분 컷?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워낙 작은 제품이기도 하고 보통 같이 비교되는 고프로나 똑딱이 카메라들이 1시간 이상의 촬영을 버거워했던 점을 생각하면 V10이 1시간 이상의 러닝 타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실사용하면서 인터넷들의 리뷰와는 다르게 의외로 만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독하게 나쁘지는 않다. 매끄러운 피부 모드만 쓰지 않으면 쓸만하다 라고 느낌이 들었어요. 네 번째로 V10만이 갖고 있는 카메라의 형태입니다. 플립 디스플레이로 셀피 촬영에 특화되어 있고 가로로 나를 촬영할 때에도 손목이 꺾이지 않을 수 있어서 장시간 들고 다니면서 나를 촬영할 때 손목이 불편하지 않아서 정말 촬영하기 편했어요. 다만 디스플레이가 렌즈 위에 위치하는 플립 형태이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할 때 무의식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보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셔야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가 가능해지는 점은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캐논에서는 일찍이 자사 미러리스들의 플립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스위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고 알고 있는데 V10에서는 형태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아닌 플립 디스플레이가 채택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촬영 중에는 화면을 최대한 보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 같아요.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렌즈를 보고 있지만 플립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때에는 시선이 이렇게 됩니다. 약간 어색해져요. 그래서 항상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에는 이 플립 디스플레이 액정을 보는 게 아니라 렌즈의 정중앙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촬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찍히는지 궁금하니까 렌즈 정중앙이 아니라 저를 찍고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영상의 자연스러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촬영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궁금하겠지만 잠깐 참아두고 렌즈 정중앙만 바라보는 습관을 드리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캐논 파워샵 V10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장점도 확실하지만 단점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역시 지적하는 것처럼 확실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었던 단점 부분들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점, 손떨방 기능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19mm의 초광각 렌즈를 채택했다는 장점이 무색하게 손떨방 모드를 키면은 화각이 좁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화각이 좁아진 손떨방 모드 자체에서도 파워샵 V10 과 주로 비교되는 액션캠, 스마트폰, 다른 소니의 1인치 똑딱이들 대비 훨씬 좋지 않아요. 지금은 IS 모드 강하게 확실히 제가 손을 쫙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각이 많이 좁아졌음이 느껴지죠? 그렇다고 액션캠처럼 엄청나게 손떨림을 방지해주고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화질들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역시나 1인치 센서의 한계를 느끼실 거고 액션캠 정도의 손떨방 기능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도 고프로의 손떨방 기능에 못 미치는 이 V10의 손떨방 기능에 많이 후회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매해졌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애매해. 화질도 나쁜 건 아니야. 1인치 센서를 탑재했으니까 스마트폰이나
고프로보다 훨씬 좋은 게 맞아. 그런데 손떨방 기능이 안 좋아서 블러가 생겨. 그리고 손떨방 기능 자체도 액션캠이나 요즘 센서 시프트 되는 막 아이폰 OIS들 이런 것들 대비 확실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매한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지금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 수음력 하나는 진짜 최고죠. V10이 얼마나 좋냐면은 이런 식의 방송 마이크들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꽤 마이크 수음력이 훌륭해요. 정말 좋습니다. 마이크 수음력 하나만큼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바디 자체가 작기 때문에 물리적인 OIS가 탑재되지 못한 것은 이해해도 타사 카메라들의 전자식 손떨방은 이거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V10은 다른 카메라들 손떨방 생각하면 무조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V10이 1인치 센서이기 때문에 야간에서 촬영이 좀 더 좋을 것이다, 화질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손떨방이 되지 않음을 감안하면은 많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기준보다는 확실히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떨방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오히려 약간 더 흔들리는 느낌? 일반적으로 걸을 때에도 손떨림이 느껴지기 때문에 블러가 생겨서 더 화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정지 영상에서 당연히 1인치 센서를 탑재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나 고프로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화질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손에 흔들림이 있고 손떨림 방지에서 사람들의 기대보다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평가를 받는 캐논의 파워샵 V10이 의외로 손떨림 때문에 발생하는 그 블러 때문에 화질이 좋지만 좋은 화질을 다 까먹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IS 가장 강하게 모드입니다. 2단계 모드겠죠? 지금은 아까보다 살짝 넓어졌을 텐데 IS 켜기 모드입니다. 1단계 모드라고 얘기를 할게요. IS 1단계 모드일 때는 2단계보다는 확실히 화각이 넓어지지만 그만큼 더 손떨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확실히 영상 화질이 잘 나와요. 역시 1인치 센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때 뭔가 움직이는 사진을 찍을 때 이 손떨림이 그대로 전해지는 게 영상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손떨림 방지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거 조금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고프로에 그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들에서는 넓게 촬영을 할 수 있다고 많이 강조를 했는데 손떨방 모드를 키면은 타사 카메라들 대비 그렇게 넓게 찍히지도 않아. 그런데 그 손떨방 모드조차도 타사 대비 그다지 좋지 못해. 아무리 액션캠이 아닌 포지션이라고는 하지만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보기에도 많이 아쉬운 수준의 손떨방인 것 같아서 애매한 제품이 되었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V10을 사용하시면은 일반적으로 걷기보다는 카메라 촬영 감독들이 사용하는 닌자 워킹 같은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 매끄러운 피부 표현 기능을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기능 자체를 사용하는데 어렵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 환경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매끄러운 피부 효과 동영상 모드와 손떨방 모드를 동시에 사용하지 못해요. 둘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경고도 뜨죠. 가뜩이나 IS 모드를 켜도 아쉬운 수준의 손떨방인데 매끄러운 피부 표현 기능을 켜고 걸어 다닌다? 미세한 손떨림까지도 영상에 다 적나라하게 담겨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거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사용할 때에는 손떨방이 필요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거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끄러운 피부 표현 기능을 쓴다? 그러면 이제 발열 때문에 그 유명한 5분 촬영 컷에 걸려버립니다. 보통 매끄러운 피부 표현 모드를 쓰시는 분들은 화질이 좋게 인물을 이쁘게 담으려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4K 촬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 기능 자체는 너무나도 좋지만 그 기능을 사용하기 너무나도 어려워져 버린 느낌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V10이 정말 취지 자체는 좋지만 사용성 부분에서 아쉬운 1세대 제품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끄러운 피부 표현 3단계인데 무보정입니다. 그냥 딱 캐논 V10에서 찍을 수 있는 그냥 피부예요. 어떤가요? 촬영 시간에 제한이 있고 지금 영상 촬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카메라에 발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제외하면은 캐논 색감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정말 영상 자체에서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느껴지시겠지만 손떨림 방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스마트폰 카메라나 고프로에 비하면은 좀 많이 흔들림이 느껴지죠? 좀 걸어 다녀 볼까?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에도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흔들림이 고프로나 스마트폰 카메라들보다는 훨씬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일상적으로 걸어 다닐 때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스튜디오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역광 상영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 스튜디오 조명이 약하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꽤 얼굴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발열이나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은 짧게 충전이 가능하고 보조 배터리를 항시 들고 다닐 수 있는 분들은 매끄러운 피부 표현 촬영 모드 꽤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최소 초점 거리도 5cm이기 때문에 제가 피부가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말끔하게 잘 잡아줍니다. 성능 자체는 좋아. 성능 자체는 좋은데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뿐이지. 세 번째 단점, 역시나 일반적인 카메라들처럼 배터리 교환이 불가능한 배터리 내장형이라는 점. 매끄러운 피부 표현 촬영만 아니면은 그래도 나름 장시간의 촬영이 가능했지만 이런 소형 카메라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배터리를 여러 개 구비해 두고 이 배터리가 끝나면은 다른 배터리로 바로 갈아 끼우고 다시 촬영하는 방식들로 많이들 운용하실 텐데 이러면 배터리 자체도 다시 리필을 하는 효과도 있지만 카메라 자체의 발열도 리셋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캐논 파워샵 V10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내장형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바디 자체에 발열이 쌓이면 많이 쌓인 대로 다시 쿨링을 해줘야 다시 촬영이 가능하고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면 방전된 대로 이렇게 다시 보조 배터리든 뭐든 충전을 다시 해줘야 다시 촬영이 가능한 부분이 역시 불편했어요. 네 번째 단점, 이거는 정말 사소한 부분이고 뭐 이렇게까지 억까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했습니다. 기기를 아무데나 내려두기 부담스러워요. 일반적인 카메라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확신의 밑면이니까 어딘가에 테이블에 내려둘 때 당연히 기기 밑면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내려두면 돼요. 고프로도 동의를 합니다. 내려두면 돼요. 이 과정에서 렌즈나 디스플레이가 손상을 입을 염려가 없습니다. 당연히 일반 카메라도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캐논 파워샷 V10 같은 경우에는 기기 밑면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둘 수도 없잖아. 언제나 디스플레이나 렌즈 부분이 땅에 닿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자마자 바로 신경이 쓰여서 필름을 붙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제품을 바닥에 내려둘 때 디스플레이와 렌즈 부분이 땅에 닿게끔 둘 수밖에 없는 이 형태가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소하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캐논 파워샷 V10을 사용하면서 느꼈었던 장점과 단점 4가지씩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촬영 아웃풋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이 더 비싸긴 하지만 거의 동세대에 출시된 소니의 GV1 마크2가 훨씬 더 훌륭하긴 할 거예요. G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출시된 지 꽤 되었고 소프트 스킨, 전자식 손떨방, 크리에이티브 룩과 같이 1인 브이로그 촬영을 위한 여러 편의 기능들도 나름대로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에 비해 캐논 파워샷 V10은 캐논이 그동안 여러 카메라들을 많이 만들어 오긴 했지만 이러한 폼팩터의 카메라는 기존의 캐논의 DSLR이나 미러리스들의 명성과는 꽤나 걸맞지 않은 1세대 제품이 출시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성과 마이크 성능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성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촬영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각대 필요 없이 바로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서 나를 촬영할 수 있는 브이로깅 카메라. 그러면서도 소니 GV1 마크2의 거의 반값? 이거 귀하거든요. 아쉬운 부분들도 많고 크리티컬한 단점도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저는 휴대성과 마이크 수음 능력 때문이라도 V10 구매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캐논 파워샷 V1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